나랑 결혼을 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바람을 핀다는 자 이제 다 있고 축배를 들자. 우리의 행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바람핀 배우자랑 바람난 상대방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정말 부드러운 것들 찢어 죽일게 해주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는 건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최근에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막장의 끝판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도 바람 피는 것, 즉 외도입니다. 나랑 결혼을 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바람을 핀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바람핀 배우자랑 바람난 상대방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람핀 배우자랑 상대방을 깜빵에 넣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2015년 극초반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 같은 옛날 드라마를 보면 바람 피고 있는 모텔방에 경찰이랑 같이 쳐들어가는 장면도 많이 나왔죠. 하지만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바람을 핀다고 해서 국가 공권력인 경찰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람 핀 사람들한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깜빵에 넣을 수는 없어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 때문에 내 가정이 깨지고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비용만큼 돈으로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이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건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로서 지켜야 하는 민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보통 바람을 피웠다 라고 하면 성관계까지 가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손을 잡고 다닌다거나 낯간지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등 사실상 연인끼리만 가능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에도 이걸 바람을 피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만 촬영을 했고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는 촬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봐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연인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나 대화들과 관련된 증거들은 전부 다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한참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만약에 증거 수집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혹시나 반대로 바람을 피우는 분들께서 이걸 악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과 합법의 선을 넘나드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가급적 상담을 받아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람을 폈다는 증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 정보도 역시 얻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름하고 연락처 또는 직장 정도, 그 정도 정보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정보는 있어야 민사소송을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저 사람 얼굴 안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바람핀 사실에 대해서 증거 수집을 마친 뒤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내 배우자랑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라면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쟁점들도 남아 있어서 이것들과 관련한 자료들도 충분히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혼까지 할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위자료 손해배상만 받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의 뒷부분도 마저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바람핀 것에 대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한다면 나는 바람핀 나의 배우자와 상대방 중에서 누구한테 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꼬셨는지를 알아내서 먼저 꼬신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돼야 된다면 나는 사실상 피해자인데 나한테 너무 가혹하죠. 누가 먼저 꼬셨는지까지 알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 배우자랑 상대방 둘 다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랑 상대방 둘이 같이 민법상 부부의 의무들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둘 다한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한테만 청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는 공동불법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는 둘 중에서 아무에게나 피해 금액 전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내가 누군가 무리들한테 집단으로 막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면 형사처벌은 일단 둘째치고 당장 병원비를 받아야겠죠. 근데 딴 놈들 다 도망치고 내가 딱 한 놈 붙잡았어요. 그럼 피해자는 이놈한테 공동불법 행위를 이유해서 병원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린 놈들끼리 내부적으로 병원비를 분담하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바가 아닌 거죠. 이런 거를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람핀 내 배우자와 상대방도 공동불법 행위가 되면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내 입장에서는 바람핀 둘이서 돈을 어떻게 나눠내든 그건 뭐 내 알바 아닌 거고, 나는 어쨌든 둘 중에 누구한테라도 손해배상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한 명만 잡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한테 청구하는 게 유리한지 한 명한테만 거는 게 더 유리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사안마다 좀 접근하는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랑 구체적인 상담을 해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얼마 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건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성관계 한 번 하는 바람을 폈으면 3천만 원 정도는 그냥 ATM처럼 나오던 시대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략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성관계가 동반된 바람을 피웠으면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액수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더해지거나 줄어들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는데 어느 정도 스킨십 진도를 나갔는지, 바람 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바람 피기 전부터 이미 가정이 혹시 무너져 있었는지, 누가 적극적으로 꼬셨는지, 아이가 있는지 여부, 몇 명이랑 바람을 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비록 위자료 액수가 좀 적더라도 이 위자료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을 만약에 받게 되면 법원이 공식적으로 바람핀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게 됩니다. 즉 법원이 공식적으로 너는 바람핀 사람이야 라고 인증마크를 찍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상간 상대방의 연락처를 아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 상대방과 합의를 한번 시도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연락을 했다가는 감정을 주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도만을 위해서 선임하면 아무래도 소송 전체를 수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비용이 좀 싸겠죠. 사실 이렇게 사전 합의 단계에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판결로 최종적으로 간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미안해 한다면 좀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합의 단계에서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송으로 가서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피폐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덜 받고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는 잘 결정하시는 게 좋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고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데에만 한 두세 달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보통 1심 소송이 끝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혼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정신적으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합니다. 오늘은 바람핀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결과를 떠나서 그 자체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소송인데요. 지금 이런 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께 부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